인천시가 경기도 부천과 김포, 시흥, 안산을 경제 사회적으로 묶는 서부 수도권 연합을 추진합니다. 인천 시민 대다수가 정당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단절된 봉오대로 숲길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 현장에서는 물과 휴식 공간, 휴식 시간 보장이 필요한데요. 현장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인천과 경기도 부천, 김포, 시흥, 안산을 경제 사회적으로 묶는 서부 수도권 연합을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인천 연계도시 간 생활권 현안 발굴 및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를 토대로 생활권을 공유하는 부천과 김포, 시흥, 안산과 인구 550만 경제벨트 형성 등 서부 수도권 연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서부 수도권 연합을 위한 공동 발전 전략과 생활권 계획 수립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과 핵심 사업 추진 계획이 반영된 인접도시와의 연계 사업 등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 정주 인구 외에도 관광과 산업 등 생활 인구를 고려한 기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생활권 계획을 도입하고 관련 지원 사업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을 도출하고 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인천시가 정당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시민 대다수가 정당 현수막 게시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와 관련해 인천시의회 누리집과 인천 이음 앱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94%가 정당 현수막이 교통과 보행, 안전, 도시 미관 등을 위협하고 있어 철저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요. 또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 게시자가 자치단체를 고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5.5%가 적극 행정으로 면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당과 시민의 갈등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27.7%가 혐오, 비방 내용 제한에 답했고 설치구역 제한과 게시대 확충이 27.5%, 수량 제한이 24.3% 순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크게 정당 현수막 게시 제한 고려 사항과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의 책임 여부, 정당과 시민 간의 갈등 해결 방안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무더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역시 무더위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물과 휴식 공간 그리고 휴식 시간 보장은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공사 현장. 노동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에 한창입니다. 이날 이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냉방시설이 갖춰진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공사장 한켠에 마련된 냉장고에는 물이, 제빙기에는 얼음이 마련돼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시에는 50분 작업 10분 휴식, 폭염경보 시에는 40분 작업 20분 휴식 등 폭염 위험 단계별 작업 기준도 정해놨습니다. 네, 근로자들은 일단 다른 현장에 비해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많이들 호응이 좋으시고요. 물도 사실 1인당 제한이 없이 필요한 만큼 드실 수 있으니까 호응이 많이 좋은 편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폭염에 따른 공사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과 그늘, 휴식시간 보장 등 온열 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 확인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더위를 피하고 쉽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에 맞는 개선도 요청합니다. 목말라도
생수 한 병 가지고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죠. 그래서 아이스박스 같은 거라도 갖다가 놓고 휴식 시간 보장 등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온열 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은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기본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질병관리청에서 확인한 온열 질환자 1,385명 중 31.9%가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저희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가 공고 수치라고 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이건 휴게시설의 그 지침상으로 돼 있고 법령상으로 약간 하한치라고 볼 수 있는 최소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현장이고 다 다른 현장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조건에 맞춰서 그 하한치를 최소치를 만족하고 그 현장 여건에 맞춰 조정을 해야지. 물과 그늘, 휴게 시간만 제대로 지켜도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 차세대 복지 시스템이라는 거를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고충이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필요한 사람이 직접 그게 필요하다고 말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3개월간 이제 굶었었죠. 식사를 못 하시고 그런 대체 방법을 이제 저희가 행안위에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이제 그분들은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재난이냐? 저는 그분들이 3개월 동안 재난이라고 봤거든요. 이제 사람으로 실수로 인한 재난이기 때문에 좀 재난지원금이 왔으니까 좀 선지급하자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방향을 뒀을 때도 이제 디지털에 대한 재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반응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여야 동수였습니다. 제가 78대 78로 해서 여야 동수였을 때 제가 이번에 1기 예결위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여야 동수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런 게 있었던 예를 들었을 때 이제 학교 급식 문제, 아이들이 밥을 못 먹게 되는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재산이 진행 안 되는 부분에서 그 도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많았죠. 그리고 저희 지역 주민의 현안도 이제 빨리 해결해야 될 현안들도 안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가장 힘들었던 점이. 제가 40년간 한결같은 동네입니다. 이렇게 발전도 안 되고 그나마 저희 이쪽 오정동에는 이제 역도 생기고 해서 원정역이라는 것도 생기고 해서 이제 엄청난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저희도 이제 고강역도 준비해야 되고 저희 고강동에 보면 소음 피해, 유리천장, 고도 제한도 있어가지고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많죠. 제가 이번에 5분 발언했을 때도 제가 울먹이면서 했는데 도의원으로서 이제 도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게 좀 편히 살 수 있게 40년간 바뀌지 않았지만 그래도 더 행복하게 구조적으로나 행복한 안전 제도라던가 이런 것 좀 만들어서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구에 아름답게 조성돼 있는 봉오대로 숲길을 걸으려면 횡단보도를 몇 차례나 건너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시의회에서도 이 같은 불편함에 대해 지적하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나서서 돕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네, 관련 말씀을 인천시 조성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계양구 효성 1동, 효성 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계양구 제1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인천시의원 조성환입니다. 예, 우선 이 봉오대로 숲길 이용이 어떤 점에서 불편한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최근 언론 보도도 있었고 주민 불편상 인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도 11월까지 봉오대로 보행 단절 해소 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오대로는 서구 계양구와 부천시를 잇는 왕복 8에서 10차선 도로입니다. 그중 계양구 효성동을 지나는 2km 구간에 숲길이 조성되어 있고요. 숲길은 주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숲길이 중간에 끊어져 있어 횡단보도만 3에서 4번 걸어야 합니다. 일단 6km를 설치하여 이어질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지는 측면은 있지만 공사 기간 동안 교통 정체 등 다양한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는 설계도 가능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육교 등을 활용해 주민 편의를 돕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육교와 횡단보도 사이에서 계양구가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각 시설의 장단점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육교를 활용할 경우 중간에 끊기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비용과 경제성 측면에서 시민 혈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횡단보도의 경우 앞서 지적처럼 숲길이 끊기는 경우이고요. 아마 여러 가지 교통 편의를 고려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불편하다는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은 일단 육교를 설치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계양구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으니 그 결과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시의회에서도 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나서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들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 육교 건설에 따른 공사 기간 중 발생할 민원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비용 측면에서도 구와 협의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다른 지역의 개선된 사항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시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게 수순입니다. 의 차원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양한 지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불편하는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조성환 의원이었습니다. 회식 후 함께 탄 버스에서 후배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포시 8급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2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김포시 8급 공무원인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앉은 후배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김포시 소속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에 직위 해제됐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2차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 3월 1차 사업을 통해 95개 업체를 지원한 데 이어 이번 2차 사업으로 125개 업체의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할 계획인데요. 신청자 모집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지가 인천에 등록돼 있고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오는 31일까지 인천시 소상공인 금융복지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누리집이나 센터 소상공인지원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 규장각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한 올해 1분기 만화 웹툰의 유통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 기간 웹툰 작품은 5천여 건이 유통됐으며 이 가운데 80%인 4천여 건이 신작입니다. 또 신작은 전분기 대비 50% 가까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출판 만화는 1,000권, 전자책은 1,900여 건이 각각 유통됐는데 출판 만화는 전분기보다 10% 이상 줄어든 반면 전자책은 90% 넘게 늘었습니다. 통계 자료는 만화 규장각 아카이브에 등록된 작품 가운데 연재 시작일이 올해 1월부터 3개월 동안인 작품 기준이며 웹툰, 출판 만화, 전자책 등 수집 플랫폼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부천시가 최근 일반동 전환 민관협의회의 10번째 회의를 열고 1년여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 이름과 경계에 대한 안건을 비롯해 내년 1월 개편에 대비한 추진 경과 등을 논의했습니다. 부천 일반동 전환 민관협의회는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지방의원, 행정전문가 등 27명으로 처음 결성됐으며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이 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